오늘 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청소도 해야 하고, 운동도 가야 하고, 연락도 답해야 하고, 심지어 약속도 있어. 근데 있잖아, 몸이 안 움직여.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불이 자석처럼 댕겨. 5분만 더가 어느새 2시간이 됐고, 유튜브 자동재생은 벌써 에피소드 7편째야. 배는 고픈데 일어나기 싫어서 그냥 참고, 화장실은 진짜 급할 때만 가. 씻는 건 뭐 내일 해도 되잖아. 솔직히 지금 이 순간 세상이랑 완전히 단절되고 싶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냥 이 상태로 사라져버리고 싶은 느낌? 근데 동시에 이러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죄책감도 들어. 나 왜 이러지? 게으른 건가? 의지력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영상 진짜 끝까지 봐야 해. 이건 의지력 문제가 아니거든. 뇌가 보내는 훨씬 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어.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오늘 이야기할 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된 심리 현상이야. 바로 베드 로팅, 베드 라팅이라는 거야. 직역하면 침대에서 썩기. 2023년 틱톡에서 처음 퍼지기 시작했는데 해시태그 조회수가 무려 20억 뷰를 넘겼어. 20억이야. 이미 전 세계 수억 명이 나도 이거야 라고 공감한 거지. 그리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60%가 베드 로팅을 위해 이를 쉬어본 적이 있다고 탑했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지?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 이게 단순한 게으름이냐 아니면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냐? 이 차이를 오늘 완전히 파헤쳐 볼 거야. 사실 말이야, 베드 로팅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야. 인류는 원래 쉬는 걸 좋아했거든. 근데 왜 지금 이게 하나의 트렌드, 심지어 자기관리법으로 포장되기 시작했을까?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이건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병에 대한 뇌의 저항 반응이야. 우리는 지금 갓생 문화, 생산성 숭배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 아침 5시 기상, 운동, 독서, 자기개발.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사회. 베드 로팅은 이 흐름에 대한 일종의 반란이야. 나 이 레이스에서 잠깐 내려올게라는 선언이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 베드 로팅을 선택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야. 첫 번째는 진짜 충전형 휴식이고, 두 번째는 회피형 마비 상태야. 이 둘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달라. 그리고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침대가 너를 회복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너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공간이 돼버려.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의 로런스 챈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수동적인 휴식에 의존하면 역효과가 난다. 이게 핵심이야.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잡아봐.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렸어. 야근도 했고 스트레스도 받고 몸이 진짜 고돼. 그래서 주말에 하루 침대에 누워서 쉬는 거야. 이건 진짜 충전이야. 배터리 방전된 폰을 충전기에 꽂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회복이지. 이런 베드 로팅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신체적 피로를 실제로 회복시켜줘. 문제는 두 번째 유형이야. 아, 뭔가 불안한데 생각하기 싫어. 그냥 눕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서워. 그냥 유튜브 보자. 이런 식으로 침대를 현실 회피의 도구로 쓰기 시작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에밀리 머드 박사는 이렇게 딱 잘라 말했어. 베드 로팅이 문제가 되는 건 무언가를 회피하기 위해 하거나 침대에서 나올 수 없다고 느낄 때야. 이 두 가지 상황은 뇌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상태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회피를 위한 베드 로팅이 반복되면 뇌가 침대 안전구역이라는 잘못된 회로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처음엔 괜찮아. 침대에 누우면 불안이 잠깐 줄어드는 것 같거든. 근데 이게 함정이야. 불안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깐 뚜껑이 덮인 것뿐이야.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 일어나는 순간 그 불안은 더 크게 되돌아와.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침대 밖으로 나가는 게 점점 더 두렵고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생겨버리지. 오하이오 주립대 심리학 교수 니콜 홀링스헤드는 이걸 정확하게 짚어냈어. 우울한 기분이 비활동으로 이어지고 비활동이 더 우울한 기분을 만들고 더 우울한 기분이 더 심한 비활동으로 이어진다. 이게 우울증의 악순환 고리야. 베드 로팅이 이 고리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침대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아, 이거 좋다 충전됐다가 아니라 뭔가 더 공허하고 더 무기력해진 것 같아라는 느낌을 받은 적 있어? 그게 바로 이 고리에 들어갔다는 신호야. 2025년 9월 세계 건강 네트워크 보고서에 따르면
지세대 4명 중 1명이 스트레스와 번아웃의 대처법으로 침대에서 수시간을 보낸다고 탑했어.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데이터를 보면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18세에서 24세 사이 성인의 우울 증상이 31%나 증가했어. 이 두 데이터가 겹치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배드 로팅 트렌드가 폭발한 시기와 딱 일치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가야 해.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러면 배드 로팅은 무조건 나쁜 거야? 아니야.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 교수 스테파니 프레스턴은 이렇게 말했어. 한 달에 한두 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하는 배드 로팅은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수용 가능한 자기 관리 방식이야. 핵심은 빈도와 동기야.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 두 가지가 배드 로팅이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를 결정해.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와. 침대에서 8시간 이상을 보낸 실험 참가자들을 일주일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불안 수치가 올라가고 체내 염증 수치도 높아졌어. 단 일주일 만에. 그리고 사이칼러지 터데이 보도에 따르면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을 단 60분만 줄여도 정신적 웰빙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어. 침대에 있으면 쉬는 것 같지만 몸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커. 이제 스마트폰 이야기를 해야 해. 배드 로팅 할 때 대부분 뭐해? 유튜브 보거나 릴스 보거나 틱톡 스크롤하거나 그러잖아. 근데 이게 배드 로팅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야. 수면 전문가들이 침대는 수면과 특정 용도로만 써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침대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스마트폰을 하면 뇌가 침대 각성 상태라는 조건화를 해버려. 그러면 정작 자야 할 때 침대에 누워도 뇌가 자려는 준비를 못해. 불면증이 생기는 거야. 게다가 스마트폰 스크롤은 뇌를 진짜 휴식 상태로 만들지 않아. 짧은 영상을 볼 때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소량씩 터지거든. 표면적으로는 쉬는 것 같지만 뇌의 신경계는 계속 자극을 받고 있는 거야. 이 상태를 UC 샌디에이고의 심리학 교수 카렌 도브킨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시간의 비활동은 몸과 마음의 연결을 약화시킨다고 했어. 뇌수용 감각 INTROCPTION이라고 하는데 내 몸의 내부 상태를 감지하는 능력이 손상되는 거야. 배고픈지 피곤한지 불안한지를 내가 점점 잘 못 느끼게 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배드 로팅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죄책감 루프야.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저거 해야 하는데 나 왜 이래라는 생각이 계속 들잖아. 이게 진짜 독이야. 쉬는 동안 죄책감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계속 분비시켜. 몸은 누워있는데 뇌는 쉬고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몇 시간을 누워있어도 전혀 쉰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더 지쳐. 죄책감을 느끼면서 쉬는 건 쉬는 게 아니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내 배드 로팅이 건강한 휴식인지 아니면 위험 신호인지를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줄게. 첫째, 배드 로팅을 하고 난 후에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더 공허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지 봐. 둘째,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죄책감이나 불안이 동반되는지. 셋째, 사회적 약속을 반복적으로 취소하면서 침대를 선택하는지. 넷째, 위생관리를 미루거나 밥을 거르는 수준까지 가는지.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건 자기 관리가 아니라 우울증이나 번아웃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 미시간 대학교 스테파니 프레스턴은 이렇게 경고했어. 일주일에 여러 날 이런 상태가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더 깊은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걸 단순히 오늘 내가 게으른 거야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거지. 게으른 사람은 없어. 충분히 동기부여 받지 못했거나 뇌가 심각하게 지쳐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야. 자, 이제 중요한 걸 짚어볼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만 있고 싶은 상태가 반복된다면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이 뭔지 봐야 해. 가장 흔한 원인 3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만성 번아웃이야.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달린 거야. 뇌가 그냥 더 이상 못하겠다고 멈춰버린 상태. 두 번째는 우울사파야. 우울증은 슬픔이 아니야.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재미없고 일어날 이유를 못 찾는 상태거든. 세 번째는 불안 회피야. 밖에 나가거나 뭔가를 하는 게 두려워서 침대가 유일하게 안전하게 느껴지는 상태야. 이 3가지 중 어느 것이든 침대가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증상을 누그러뜨릴 수는 있어도 원인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침대는 점점 더 크게 너를 당길 거야. 번아웃이라면 진짜 회복이 필요하고 우울이라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불안이라면 직면하는 연습이 필요해. 이걸 침대에서 핸드폰 보면서는 해결 못해. 그럼 건강하게 쉬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
유타 대학교의 행동수면 의학 프로그램 책임자 켈리 베런 박사는 이렇게 조언해.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서 30분에서 60분 사이에 휴식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타이머를 맞춰라. 무한정 누워있으면 회복이 아니라 침체가 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최대한 멀리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 그게 진짜 뇌의 휴식이야. 사실 말이야, 진짜 쉬는 법을 우리가 잊어버렸어. 어릴 때 생각해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하늘 보고 누워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어 본 적 있지? 그게 뇌한테는 최고의 회복이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활성화라고 해. 뇌가 외부 자극을 받지 않을 때 스스로를 정리하고 통합하고 회복하는 시간. 스마트폰 없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것, 이게 뇌한테는 충전이야. 스마트폰을 보면서 누워있는 건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서 계속 앱을 실행하는 거야. 운동 이야기도 빠질 수 없어. 2026년 1월 연구팀이 무려 100개 이상의 연구를 메타 분석했더니 운동이 우울증 치료에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면 처음 5분은 죽을 것 같지만 10분이 지나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 이게 운동 심리학에서 말하는 활성화 에너지의 역설이야. 시작하는 게 제일 힘들고 일단 시작하면 계속할 수 있어. 침대는 이 시작을 막는 장벽이 돼버리는 거야.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에서 자연과 접촉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쌓이고 있어. 밖에 나가서 햇빛을 20분만 받아도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돼.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동기를 만들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야.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20분만 밖에 나가봐. 운동도 아니고 어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햇빛 맞으면서 걷는 거야. 이게 침대에서 3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회복이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건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야. 오히려 너의 뇌와 몸이 뭔가 잘못됐다고 보내는 정직한 신호야. 배가 아프면 위장이 아프다는 신호잖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도 똑같아. 뇌가 나 지금 힘들어라고 말하는 거야. 문제는 그 신호를 침대에서 핸드폰 보면서 무시하는 거야. 신호를 받았으면 원인을 찾아야 해.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럼 나 우울증인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기적으로 이런 상태를 경험해. 근데 이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고 일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신호야. 스스로 진단하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 용기가 침대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진짜 이유가 될 거야. 배드 로팅이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된 건 이유가 있어. 우리 사회가 사람들을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달리게 했거든. 그 피로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아예 침대에서 썩겠다는 선언이 공감을 받는 시대가 된 거야. 이건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해. 근데 시스템은 내가 바꿀 수 없잖아.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내 뇌와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에게 한마디 할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오늘 하루가 죄가 아니야. 쉬어도 돼. 근데 쉬는 방식이 중요해. 죄책감 없이 스마트폰 없이 그냥 멍하니 쉬어봐. 그리고 내일 딱 20분 밖에 나가봐.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나가는 거야. 햇빛 보면서 걷다 보면 오늘 유튜브 3시간 봤을 때보다 훨씬 가볍고 충전된 느낌을 받을 거야. 뇌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해. 단 진짜 회복의 방법을 줄 때만.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줘. 이런 심리 이야기 계속 가져올게.